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선을 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배려였던 일이 어느새 당연이 되고 그 당연함이 누군가의 삶을 잠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은 맞벌이 하면서도 시부모와 결혼한 시누이를 챙기던 며느리가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이니까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삶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지아는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일어나 피곤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이불을 걷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정수기에 물 한 잔을 따라 마신 뒤 냉장고 문을 살짝 열자 전날 밤 손질해둔 식재료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출근 준비와 아침 준비를 동시에 맞춰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회사 일정이 빠듯한 날이라 손놀림에 더 속도를 주었습니다. 지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정 어머니 윤혜숙 곁에서 익힌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양념 비율은 따로 적어두지 않아도 머릿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스칠 때마다 일정한 박자가 이어졌고 손목에는 익숙한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냄비에 국물을 올린 뒤 다음 반찬 순서를 떠올렸습니다. 아침 준비가 늦어지면 출근길이 바로 빠듯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리며 이정훈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정훈이 부엌으로 나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출근 조금 일찍 나가야 해? 네,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요. 당신도 요즘 회사 일 많다면서 몸 좀 챙겨. 괜찮아요.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정우는 냉장고 안을 한번 훑어보다가 반찬통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반찬 많이 했네. 주말에 시댁 들르기로 했잖아요. 아버님이 이번엔 반찬 많이 해오라 하셨어요. 늘 적다고 하셔서 이번엔 많이 했어요. 정연이네 것도 같이 챙기는 거지? 지아는 칼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조금 챙겨드렸는데 그게 맛있으셨나 봐요. 이번에 같이 챙겨달라 하시네요. 정우는 더 묻지 않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아는 다시 손을 옮기며 반찬통을 채웠습니다. 시댁목과 시누이 이정연 부부 몫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담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준비는 이미 생활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 일과 집안일이 겹쳐도 이 과정만큼은 늘 유지해 왔습니다. 지아는 작은 접시에 반찬을 덜어 맛을 살폈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는 듯한 표정이 잠시 스쳤습니다. 지아의 하루는 늘 이렇게 빠르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 한지아는 회사 건물을 빠져나오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훈에게서 이미 시댁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지아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그대로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냉장고 문부터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눠 만들어둔 반찬 용기들이 선반마다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국거리와 밑반찬, 밀폐 용기를 하나씩 가방에 담았습니다. 가방 손잡이에 무게가 실리며 손목이 눌렸지만 내려놓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챙겨 먹을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놓치면 시댁 일정이 그대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아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많이 기운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말순과 제복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순이 고개를 돌려 지아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회사에서 바로 온 거니? 아니요. 퇴근하고 집에 들렸다가 오느라 늦었어요.
만들어 놓은 반찬들 챙겨서 오느라 더 늦었어요. 지아는 신발을 벗자마자 가방을 들어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정말수는 가방 안을 힐끗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매주 와주니까 마음이 놓여. 제복도 거실 쪽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집안이 사람 냄새나서 좋지.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아의 피로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수는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내일 쓸 재료가 좀 부족하네. 시장부터 다녀오자. 지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정우는 소파에 앉은 채 말을 얹었습니다. 금방 다녀오면 되잖아. 마트에서는 장바구니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채소와 고기, 국거리 재료가 차례로 담겼습니다. 정말수는 진열대를 옮겨 다니며 다음날 식단을 떠올렸습니다. 토요일엔 국 2가지, 반찬은 6가지쯤 해야겠네. 지아는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에서는 허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기운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채소부터 씻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재료를 분류하며 지아 옆에 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작해야지. 네. 지아의 배에서는 작게 허기가 올라왔지만 식탁에 앉을 틈은 없었습니다. 밥을 챙길 시간보다 손질해야 할 재료가 먼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칼질을 이어가다 보니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지아는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며 다시 손을 옮겼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아는 가족들보다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손질해둔 재료를 꺼내 국과 반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문턱에 서서 잠시 바라보다가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주말도 바쁘겠네. 네, 점심이랑 저녁까지 생각해야 해요. 그날 하루 내내 주방은 지아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정연 부부는 오후에 들러 반찬통을 챙겨갔습니다. 정연은 통을 들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오지? 지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매주 오면 솔직히 많이 버거워요. 정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얼굴 자주 봐야지. 지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손을 옮겼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도 지아는 가장 먼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은 재료를 꺼내 국을 데우고 반찬을 정리했습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시계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하면 되겠지? 네. 지아는 빈 그릇을 정리하며 허리를 잠시 세웠습니다. 이틀 가까이 이어진 주방 시간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이 쉬는 날이라는 감각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 속에서 지아만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한지아는 회사 건물을 나서며 어깨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주말 내내 시댁 주방에 머문 여파가 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다리가 묵직하게 당겼고 손목에는 칼을 쥐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얼굴은 평소보다 기운이 빠져 보였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한 뒤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정훈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실내등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은 뒤 겉옷부터 정리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정훈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아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어제 보고 왔는데 무슨 할 얘기 있으셨대요? 정훈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주말 음식 얘기가 나왔어. 지아는 컵을 내려놓으며 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반찬이 예전만 못한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 지아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 내내 시댁 주방에만 있었어요. 쉴 틈 없이 일만 했어요. 정우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는 지아 너가 요리 잘하는 거 아니까 기대가 큰 거야. 기대가 크다고 해서 매주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지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정은요? 정훈의 시선이 지아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매주 시댁만 가요. 제 부모님은 언제 뵙죠? 정훈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상황 봐서 가면 되잖아. 지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아가씨는 매주 자기 친정에 오잖아요. 정연이는 본가랑 가까워서 그런 거지. 가깝다고 매주 가도 되고 저는 왜 안 돼요? 우리 친정도 가까운 편이거든요. 차 타고 40분 거리가 먼 건 아니잖아요. 난 왜 안 되는데요? 정우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나는 늘 시댁 일정부터 맞춰야 해요? 그렇게까지 따질 일은 아니잖아. 저한테는 중요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지아의 입술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럼 제 부모님 마음은요? 정우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거실 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컵을 헹구며 지아는 지난 주말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손질, 허기를 참고 서 있던 시간, 아무렇지 않게 던져진 말들. 그 장면들이 이어지며 마음 한쪽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지아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관계에서 기준이 과연 공평한지. 정훈과 나눈 대화 이후에도 지아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매주 시댁 일정부터 맞춰야 하는 생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아야, 지난번에 내가 해줬던 그 음식 있잖니? 그게 자꾸 생각나서 그래. 이번 주말에 집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요즘 회사 일정이 좀 빠듯해서요. 내가 할 줄 아는 음식이잖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는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주말엔 꼭 먹고 싶다. 정연이도 계속 얘기한다. 한 번만 해줘라. 지아는 점점 선택지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아는 결국 친정 어머니 윤혜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또 음식 해달라고 계속 연락 와. 윤혜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근데 지금 더 부딪히면 너만 더 지칠까봐 그래. 이번 한 번만 넘기고 다음에는 내가 기준을 세워. 너 그 음식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아는 그 말에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정연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아는 부엌에서 재료를 하나씩 꺼내며 조리 순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질과 양념 준비를 나눠 해두었습니다. 손이 분주하게 이어지는 동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테이블을 정리하던 정훈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오늘 많이 기대하시더라. 알아요. 괜히 또 말 나오지 않게 잘 준비해. 지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점심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말순과 이재복, 이정연 부부가 함께 들어섰습니다. 인사는 짧게 오갔고 모두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아는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며 집안에 진한 향이 퍼졌습니다. 식사는 비교적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젓가락이 분주하게 오가며 접시들이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국그릇도 바닥을 드러냈고 반찬 접시에는 양념 자국만 남았습니다. 정훈도 몇 번이나 밥을 더 떠먹었습니다.
정연은 남은 반찬을 긁어담으며 웃었습니다. 역시 많이 만들었네. 모두가 식탁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에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말순이 물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먹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예전 맛은 아니네. 정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전엔 더 깊은 맛이 있었는데. 지아는 빈 접시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이 많이 달랐나요? 이재복은 아무 말 없이 접시만 밀어놓았습니다. 정훈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조금 아쉽긴 했어. 정말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면 괜히 집까지 불러서 먹을 필요가 있었나 싶다. 정연도 말을 얹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네. 식탁 위에는 이미 비워진 접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쥔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모두 다 먹어놓고 쏟아지는 평가가 현실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정성 들인 시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정우는 끝까지 지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지아의 마음 한쪽이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이 식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경계선이 되는 순간임을 지아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모두 비워진 접시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그릇 바닥까지 드러난 모습이 방금 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지아는 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우는 거실 한쪽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씨, 다 드시고 나서 그런 말하는 거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훈은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었던 거겠지.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크셨던 거야.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의견이 아니라 사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었어요. 정훈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 의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결과가 문제예요. 지아의 시선이 비워진 접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접시를 다 비워놓고 그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무너져요. 정우는 잠시 말을 고르다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지. 이해하는 사람이 항상 저뿐이잖아요. 지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매주 시댁 가고 하루 종일 준비하고 다 먹고 나면 늘 이런 말만 들어요. 오늘은 집까지 불러서 이랬어요. 정우는 시선을 잠시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조금 덜 신경 쓰면 되잖아.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덜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른 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건 안 할게요. 정훈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모임은 어떻게 해? 외식하면 돼요. 아버지는 밖에서 먹는 거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정훈의 얼굴에 답답함이 스쳤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지아는 식탁 위 접시를 하나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선이라는 걸 지아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대 전동차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휴대폰이 가방 안에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정말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변 사람들 틈에 끼인 채 화면만 확인하고 통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진동이 멈췄고 부재중 알림이 남았습니다. 잠시 후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전화해라. 집에 도착한 지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다시 확인한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전화 주셨어요? 그래, 이제 통화되니? 네. 어머님, 통화돼요. 이번 주말 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이번엔 집에 와서 내가 해주던 그 음식 좀 해주면 좋겠다. 지아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생신부터는 밖에서 식사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에서 바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아버지는 밖에서 먹는 거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예전에 식당 밥에서 이상한 게 나왔던 이후로는 더더욱 그래. 지아는 준비해둔 말을 또렷하게 꺼냈습니다. 그래도 이번부터는 가족 모임은 외식으로 하려고 해요. 정연 아가씨네랑 반반 부담해서 예약도 제가 할게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집에서 차려 먹는 게 마음이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갑자기 왜 그래?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집에서 준비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기본적인 인사랑 식사는 같이 하되 음식 준비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할 말이니? 아버지 생신인데 밖에서 먹자고? 지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방식만 바꾸자는 거예요, 어머니. 제 기준이에요. 정훈이는 뭐래? 정훈 씨도 알고 있어요. 통화는 그 말로 급하게 끝났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아버지 외식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이번만 집에서 하면 안 돼? 지아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건 안 한다고 했어요. 정우는 입술을 눌러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네.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 기준을 다시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거실안 공기가 잠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아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 일정 옆에는 아버님 생신, 외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점심 무렵 약속한 식당 앞에서 모두가 마주쳤습니다. 정연 부부는 먼저 도착해 있었고 시부모도 이미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이재복은 식당 안을 힐끔거리며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많네. 안쪽 자리로 예약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순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집에서 먹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아버지는 이런 데 오면 늘 불편해 하시잖아. 이재복은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밖에서 외식하고 밥 먹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 예전에 공깃밥에서 이상한 게 나온 이후로는 더 그래. 정연이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을 얹었습니다. 그래도 여긴 위생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나오자 모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재복은 몇 번이나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몇 입을 먹고 난 뒤 정말순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봐라, 역시 집밥이 제일이야. 아무리 잘하는 집이라도 손맛은 못 따라와. 정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아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가족 모임은 외식으로만 할 거예요. 정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아직도 고집하는 거니? 아버지 생신인데도? 이재복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런 자리가 편하지 않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그래도 집에서 음식 준비하는 방식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아야, 조금만 양보하면 안 될까? 지아는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훈 씨, 저는 이미 충분히 양보했어요. 정연은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불편한 정적만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계산은 예정대로 반반 처리되었습니다. 정연 부부가 먼저 결제를 마쳤습니다. 정말수는 계산대 쪽을 바라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말수는 정훈을 붙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생신 자리가 아니라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두 차는 그대로 시부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연 부부도 함께 들어왔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정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왜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니? 아버지 불편해하시는 거 못 봤어?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지아도 나름 생각이 있어서.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며느리가 집에서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큰일이니? 지아는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에요. 정훈 씨보다 제가 늦게 끝나는데도 저는 불평 없이 그동안 계속 음식해서 드렸어요. 정연 부부의 시선이 동시에 지아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늘 불평이었어요. 조금 더 많이 하지 그랬니? 이건 정연이가 좋아하는 건데 왜 이것밖에 없어? 저건 우리 사위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다야? 이건 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적니? 정연은 자기 이름이 나오자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양을 많이 해도 항상 적다고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준비해도 늘 부족하다는 말부터 들었어요. 정훈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 정도 말은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항상 아쉽다,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부터 하잖아요. 정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는 먼저 들어갈게요.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정연 부부가 현관 쪽으로 향하자 거실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아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들을 저는 혼자만 계속 받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래도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참고 넘겼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정말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직 밖에서 먹는 게 불안하시잖아. 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까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정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 생일도 밖에서 할 거니? 지아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네, 똑같아요. 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정말순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래 참고 버텨왔는지를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달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매주 반찬을 챙겨가고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던 생활을 멈췄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식탁이 채워져 있었기에 시부모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준비해주는 일이 당연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반찬이 하나둘 줄어들었고 식탁이 예전만큼 풍성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훈에게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엔 반찬 안 오니? 김치가 거의 다 떨어졌다. 정훈은 대충 넘겼습니다. 요즘 지아가 많이 바빠.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국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이것저것 잘 챙겨줬잖아. 정훈은 그 말을 지아에게 전했습니다. 지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이에요. 그 사이 지아는 오랜만에 친정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동안 매주 시댁 일정에 맞추느라 거의 가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윤혜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내 얼굴이 사람 같다. 지아의 아버지가 정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방, 내 딸도 귀한 집 자손이야. 한쪽만 계속 참는 결혼은 오래 못 가.
내 지켜볼 거네. 잘하게나.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집안일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짐 옮기기, 창고 정리까지 정훈이 맡아야 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시 쉬는 틈에 정훈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주 움직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동안 너 혼자 다 감당했던 거네. 지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정말순의 전화가 지아에게 직접 걸려왔습니다. 지아야, 요즘 반찬도 안 가져오고 집에도 잘 안 오네. 지아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예요, 어머니. 잠시 뜸을 들이던 정말순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 내 생일이잖아. 이번만큼은 집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 지아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생일도 예외 없어요. 가족 모임은 외식으로만 해요. 통화를 끊고 난 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시네. 이번 한 번만 내가 좀. 지아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훈 씨 그 한 번이 계속이에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안 해요. 정훈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의 아버지가 다시 정훈에게 말했습니다. 이서방, 지금 힘든 게 당연한 거야. 지아가 그동안 해온 몫을 이제 당신이 나눠 갖는 거니까. 정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말순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아야, 정말 부탁이다. 지아는 짧게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통화는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당일 저녁 가족들은 예약해둔 식당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정말순과 이재복, 정연 부부, 그리고 지아와 정훈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재복은 자리에 앉자마자 테이블과 식기 상태를 한 번씩 살폈습니다. 정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재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공깃밥에 이물질이 나온 적이 있어서 아직도 밖에서 먹는 게 조금 불안하다. 그래도 집밥은 마음이 놓이긴 하지. 정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집에서 먹으면 괜히 든든한 느낌도 들고. 정연의 남편이 말을 보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남댁이 반찬 챙겨주던 게 많이 편하긴 했죠. 정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새언니 반찬 가져다 먹다가 끊기니까 확 느껴지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는 것도 매번 일이에요. 언니, 반찬 조금씩은 해주시면 안 돼요?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정연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게 조금씩이라고 시작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예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아가씨 반찬 받아드시면서 그동안에 고맙다는 말도 한 적 없으면서 반찬 끊기니까 다시 해달라고요? 아니요, 절대 안 해요. 정연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그냥 말해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순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한 번쯤. 지아는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가족 모임은 외식으로만 할 거예요. 정훈이 곧바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방식에 익숙해지자. 지아 말이 맞아.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재복은 조심스럽게 한 숟갈을 떠봤습니다. 잠시 씹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정말순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계산서가 놓였습니다. 정연 부부와 정훈 부부는 약속한 대로 비용을 반반 나눴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정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언니 반찬은 아직도 생각나긴 해요.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추억으로만 남겨요. 앞으로는 절대 없을 거니까요. 다시 없을 추억으로요. 차로 돌아오는 길
정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넘겼네. 지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선을 지키는 게 제일 편해요. 그날 이후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던 방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아의 주말은 더 이상 시댁 일정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후에도 장을 보러 뛰지 않았고 냉장고 한 칸을 반찬으로 채워야 한다는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아는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잊고 지내던 여유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훈의 변화도 분명했습니다. 주말이면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함께 나눴고 처갓집 일정이 있을 때도 먼저 챙겨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정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주말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했는데 이제는 내가 쉬는 법을 좀 아는 것 같아. 지아는 그 말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도 더 이상 음식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은 늘 외식으로 이어졌고 비용은 늘 반반으로 정산됐습니다. 정말수는 여전히 가끔 아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입 밖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복 역시 집밥 이야기를 꺼내다가는 지아의 단호한 표정을 떠올리고는 말을 삼켰습니다. 정연 부부도 더 이상 반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절의 기준이 분명해지자 기대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며느리 자리, 아내 자리보다 자기 삶의 중심을 먼저 챙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지치던 시간은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지아는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편하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러게, 당신이 내려놓으니까 우리 집도 같이 편해졌네. 그동안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지아는 창가에 기대어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삶의 무게는 놀랍도록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아내 자리, 며느리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났을 뿐 지아는 자기 인생의 중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도 다시 흔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넘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선을 지키는 용기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었고 동시에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